지가 켜졌네. 자, 오늘 배울 거는 그 도함수형 3에서요. 위치, 속도, 가속도라는 거예요. 예. 위치, 속도, 가속도. 우리가 어떤 운동을 따지는데 얘가 운동을 하는데요. 시간 t에서의 위치가 FT라고 주어지는 운동이 있어요. 그럼 시간 t에서의 이 물체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얘는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 변화율을 갖다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래서 속도의 식을 미분하면 속도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내용 갖고 위치가 주어지면 미분하고 미분해서 위치 구하라고 하면 이걸로, 속도 구하라고 하면 이걸로, 가속도 구하라고 하면 이걸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시간을요 직접적으로 안 주고요 시간의 간접 표현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 바꾸는 시간 최고 높이인 시간 또 어떨 때지? 이거밖에 없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 최고 높이인 시간을 구할 때는요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최고 높이에서는요 속도가 0이 되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최고 높이일 때는요 최고 높이로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니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을 구하라 그러면 속도는 0인 거를 풀면 그 시간이 나와요. 그 시간을 구해서 쓰면 되겠고요. 두 번째, 땅에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는 시간 원점을 통과하는 시간 그런 시간은요 위치가 0이 된다를 풀면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나 위치 원점을 통과할 때 시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위치, 속도, 가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주어진 문제는요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자, 속도를 구하라고 돼 있네. 여기 보니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4T제곱 플러스 4T다. 그럼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걸 미분해서요 이렇게 하면 시간 T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근데 뭘 구하래요?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를 구하려면 원점을 지나는 시간을 구해야 될 거예요. 원점을 지날 때는요 위치가 0이 된다고. 그래서 요걸 0이라고 놓으면은요 t로 묶어서 t-2의 제곱은 0이라 t가 0일 때와 t는 2일 때 원점을 통과를 하는 겁니다. 근데 t가 0일 때는요 처음 출발할 때고요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은 2초 때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2초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초 때 다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는 0이 되겠네. 이렇게 시간 구해서 구하라는 걸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서요. 다음 페이지 가보니까 상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서도 상문제 풀지 말까? 그래, 상문제 빼고 오늘도 상문제 빼고 가겠습니다. 상문제 빼고 그 앞에 문제를 하나 풀어줄게요. 마지막 문제를. 자, 그럼 맨 밑에 어떤 문제가 있나 볼까?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FT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 플러스 4T. 그런데
속력의 최대값과 그때의 시간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속력은 내가 얘기한 적 없지. 속도가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 이게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거든요. 그러면 속력은 뭐냐면 속도의 크기,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4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예.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1 뒤에 4 써주면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5가 돼서 이 속도의 그래프가요. 꼭지점이 1,5이 1,5이 그리고 y절편은 얼마? 0일 땐 4 그리고 5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속력은요 여기가 이렇게 끊어 올려지니까 이렇게 이쪽은 무시해도 되죠. 운동을 시작하면 0초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이렇게 속력이 되는 거다. 그런데 여기는 0초 때, 여기는 1초 때. 근데 몇 초 때까지? 4초 때까지. 4초는 한 여기 어디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속력이 더 큰지 이 속력이 더 큰지 비교를 해봐야지. 그래서 V, 4의 절대값을 구해보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4 집어넣으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나오네. 그거의 절대값 얘는요 여기까지 안 올라가고 4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속력의 최대값은 5가 되는 거야. 그때의 시간은 1초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의 시간은 1초 5, 최대값은 5. 그래서 둘이 더하면 6이라고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력은요 속도의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속력이 되겠다. 자, 다음으로 가서 두 번째 유형.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졌어요. 시간 T에서의 위치가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8T야.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돼?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 그런데 가속도는 얘를 또 미분하니까 12T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시간을 구해서요 위치, 속도, 가속도 구하라는 데다 대입하면 되겠다. 근데 어떤 시간에서 속도가 4일 때 그럼 얘가 4가 되는 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걸 1로 넘기면요 얘가 6t 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6으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t 마이너스 2 곱하기 t 플러스 1은 0이 돼서 t는 2초가 되겠다. 그치? 마이너스 1초는 시작하기 전이니까. 그치? 그래서 그때의 뭘 구하래? 가속도. 그러면 2초 때의 가속도 18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지? 여기 개념이. 그쵸? 얘도 제일 마지막 문제가 상문제로 돼 있어서요. 699번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699번. 자, 699번을 보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졌어. XP, XQ라고 되어 있는데 VP는 P의 속도, VQ는 Q의 속도. 얘 미분하면 2T-4. 얘 미분하면 2T-8. 그런데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T를 구하래. 속도가 플러스면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속도가 마이너스면 역방향, 뒤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언제? 2t-4는요 이렇게 생겨서 2초 때.
2초 때까지는요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랬다가 2초 후에 정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얘는요 2t-8은요 이렇게 생겼네. 4에서 0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이건 정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2초부터 4초 사이가 얘는 정방향으로 얘는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2초부터 4초 때까지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속도가 플러스면 정방향, 속도가 마이너스면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정지하는 물체의 속도와 움직이는 거예요. 수직 직선 궤도를 달리는 열차가 제동을 건 후에 제동을 걸면 얘가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속도가 이렇게 떨어진대요. 12t 마이너스 이게 위치야. 위치가 이렇게 된대. 그럼 이 제동을 건 후에 속도는 12-0.8t가 되겠다. 그지? 딱 제동을 걸 때는 10이었다가 속도가 점점점 줄어가고요. 0이 되겠지. 그지?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t 값은 15초대가 돼요. 15초 후에 속도가 0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얘가 정지할 때의 위치를 구하래잖아. 그지? 자, 정지할 때는요, 속도가 0이 되는 15초. 그때 위치를 구해보면 12 곱하기 15 마이너스 0.4는요, 5분의 2고요. 그리고 15의 제.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요거하고 15 두 개 중에 하나가 약분돼서 3이 되니까 예. 12 곱하기 15는 얼마냐? 180 빼기 6 곱하기 15는 90. 그래서 90이 15초 후의 위치가 되겠다. 15초 후의 위치가 90이라는 건 90m를 더 갔다는 소리죠. 예? 그래서 기차역에 서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얘는 정지를 눌러도 거의 100m를 간다는 거. 예. 그래서 바로 서질 못해요. 기차는. 기찻길에 서 있지 마세요. 자, 얘는 하나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유형 14번. 지면에서 위로 던진 물체의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높이를 구하래.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위치를 구하라는 거지. 근데 위치를 나타내는 식이 20t-5t 제곱이고요. 속도는 20-10t인데 선생님 최고 지점에 있을 때의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고? 최고 지점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요 속도가 0이 되는 시간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위치의 식에 대입하면요 2초 후의 위치는 20m가 되는 거예요. 최고 높이에서는요 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니까 요 시간을 속도가 0이라고 구해서 그거를 위치의 식에 대입하면 20초 후의 위치가 2초 후의 위치가 최고 높이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것도 시간의 간접 표현만 이해하시면 되는 문제죠. 여기서 세 문제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한 15분 드리면 충분하겠죠? 예? 선생님이 풀어주면 돼. 10분도 안 걸릴 건데 좀 풀어봐요. 다 풀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예. 유형 몇 개 했지? 10, 11, 12, 13, 14 5개나 했네. 그세요? 예? 쭉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늘 두 번째로 볼 내용은요. 위치 그래프, 속도 그래프의 이해입니다. 속도 그래프와 위치 그래프의 이해. 속도와 위치의
그래프이에요. 얘는 이해할 게 뭐냐면 위치의 식을 미분하면 속도의 식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속도는 위치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야. 여러분이 위치의 그래프를 그렸잖아? 그랬을 때 거기 3초대의 그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가 속도를 나타내는 거다.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치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속도다 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나오죠. 여러분한테 속도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 속도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는 그 시간에서의 가속도다.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해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알았지? 속도 그래프의 접선 기울기 가속도인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로 이렇게 보면은요,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A초일 때 가속도. 야, A에서의 가속도는요, 여기서 접선 기울기거든. 접선 기울기 양수야, 음수야, 소연아? 음수죠. 그래서 가속도는 음의 값이다. 맞는 거야? 자, 시간이 D부터 E까지일 때 D는 여기고요, E는 여기네요. 그럼 여기서는요, 접선 기울기가 다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속도는 증가한다.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맞잖아. 이 속도 그래프인 거니까, 그치? 속도는 증가한다. 맞고요. B부터 2초 때까지 가속도는 일정하다. 접선 기울기가 어때? 이거 직선이니까 다 똑같은 접선 기울기를 갖겠지. 우리 직선의 접선 기울기는 똑같잖아요. 일정하지.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가속도는 일정하다가 맞겠습니다.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접선 기울기가 변하잖아. 그래서 가속도가 변하는데요. 직선일 경우에는 이렇게 직선일 경우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되겠다. 그리고 네 번째, F초일 때, F초일 때는 여기네. 접선 기울기가 얼마? 0이죠. 가속도는 제로가 되는 거야. 정지에 있다? 가속도가 0이죠. 속도는 여기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치? 속도가 플러스라는 거는요, 정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속도가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등속 직선 운동은 뭔지 알죠? 얼음판에서 쇠 팩을 갖다 이렇게 쭉 밀면 일정한 속도로 쭉 움직이잖아. 그게 등속 직선 운동이죠. 가속도는 제로지만 속도가 일정한 거야. 그래서 얘는요, 정지에 있는 게 아니라 속도가 플러스인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0부터 I까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면 운동 방향을 바뀌는 거지.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게 여기하고 여기에서 역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정방향으로 움직이다가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지. 속도가 마이너스일 땐 역방향, 플러스일 땐 정방향, 마이너스일 때 다시 역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는 게 맞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줘요. 예. 자, 속도 그래프 두 문제밖에 없어서 이렇게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위치 그래프도요, 몇 개 없어요. 세 개밖에 없어요. 상태예요. 요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얘는 시간 t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래프야. 그래서 얘는 접선 기울기가 속도가 되는 거다. 자, 그래서 0초부터 b초까지, 0초부터 b초까지는요, 위치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지? 위치가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A일 때 속도가 최대. 속도는 접선 기울기인데요. 여기서 접선 기울기는 0이지. 속도가 제로야. 여기선 접선 기울기가 플러스잖아. 그러면 속도는요, 이때 오히려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기억은. 속도가 그때 제로가 됩니다. B초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지금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이게 위치 그래프니까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위로 가다 아래로 가다 위로 가다. 자, 비초일 땐 여기죠. 비초일 때 원점을 통과하는 거지. 위치가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나타내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는 원점을 다시 통과하는 거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C초일 때 속도가 0이다. C가 어디 있어? 여기. 속도는 0. 맞지 이게? 그지? 접선 기울기의 속도라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 0초부터 D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다. 야, C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 맞지? 야, 여기서 이만큼 갔다 되돌아갔다 3에서 되돌아가니까 여기는 2고 여기는 마이너스 3이니까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 C초일 때일 때 마이너스 3이 가장 멀리 있는 게 맞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예. 자, 그거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다음 페이지에 변화율이라는 게 나와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변화율이랑 속도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속도는 정확하게 뭐니? 아까 얘기했는데 누구의 변화율? 누구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그러게? 위치 변화율을 속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위치가 변화하는 비율을 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치 속도 가속도였잖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됐잖아. 그래서 위치의 변화율을 속도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위치 변화율 어떻게 그랬어? 시간 t에서 위치를 t의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하면 속도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걸 위치의 변화율은요, 시간 t에서의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야. 그게 위치 변화율이니까요.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첫 번째, 시간 t에서의 길이, 넓이, 부피를 t의 식으로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하여 변화율을 구하면 됩니다. 자, 속도를 어떻게 구했어? 속도가 위치 변화율이었으니까 시간 t에서의 위치를 t의 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하면 위치 변화율이 나온 거였어. 그럼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은 시간 t에서의 길이, 넓이, 부피를 t의 식으로 표현해서 미분하면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이 나오겠다. 그래서 유형 하나만 좀 보고 가서, 자, 위치 변화율, 길이 변화율. 자, 714번 풀고 저 위에 걸 풀게요. 714번에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 위에 원점 O를 동시에 출발하여 X축, Y축 위로 움직이는 두 점 PQ가 P는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몇 초 이의 속력. 얘는 변화율을 가르쳐 준 거야. 변화율이 2라고 준 거잖아. 그지? 속도는요, 위치 변화율이잖아. 그래서 위치 변화율이 2래. 미분하면 2가 나오니까 이 길이는 2t라고 할 수가 있겠지? 미분하면 2니까. 그리고 Q는 몇 초 1의 속력으로 미분하면 1이 나온다는 소리야. 일정하게. 그럼 이 길이는 t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다. 그럴 때 선분 PQ와 Y는 X가 만나는 점 R에 대해서 요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러면
요 길이를 R의 T의 함수로 표현을 해줘야겠다. 그러면 얘는 0,T고요. 얘는 2T, 0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돼? 기울기가 이것 빼기 0분의 0 빼기 T가 돼서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고 Y절편은 T. 요게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다. 얘랑 Y는 X랑 얘네 둘이 연립하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T가 되니까 넘어가서 2분의 3x가 T가 되니까 X는 3분의 2T가 돼요. 근데 Y는 X 위의 점이니까 X가 3분의 2T면 Y도 3분의 2T가 되겠어. 그죠? 그러면 원점 O에 대해서 OR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루트 이거에서 이거 빼면 9분의 4t 제곱 더하기 9분의 4t 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루트 9분의 8t 제곱이고요. 얘하고 얘는 3t로 나오고 8은 2루트 2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이게 5R의 길이야. 자, 길이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길이를 t의 함수로 표현한다. 미분하면 3분의 1루트 2. 이게 변화율이 되겠네. 얘는 길이 변화율이 일정하게 3분의 1루트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 자,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요 t의 함수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요 가로등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이 여기 있다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걸어가면 세 가지가 변해요. 어떻게 세 가지가 변하냐면 얘의 위치는 이만큼 변해. 그리고 그림자가 원래 여기서 길이가 제로였거든. 근데 여기서 여기 가는 동안 그림자 길이가 이만큼이 됐지. 0이었던 게 길이가 이만큼이 된 거야. 그리고 그림자의 끝은 여기 있었는데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 이동을 했죠. 세 가지가 변한다고. 사람의 위치, 길이의 그림자의 길이, 그리고 그림자 끝의 위치 이렇게 세 가지가 변해요. 누가 제일 빠른 것 같아? 이 셋 중에 그림자 끝의 위치가 제일 빠르겠죠. 야, 사람이 이만큼 이동하면 그림자 끝은 이만큼 이동을 하잖아. 그래서 어두운 밤길에서 걸어가면 나의 속도보다 그림자 끝의 속도가 훨씬 빨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산길을 가로등 밑을 혼자 뛰어가면 되게 무섭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막 쫓아와 누가 빠른 속도로 그림자의 끝이 나보다 빨리 나를 앞서서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길이가 세 가지가 변하는 거야. 길이가 세 가지가 어떻게? 이 사람의 위치가 요만큼 변하고요. 그림자 길이는 0이었던 게 이만큼 변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끝은 이만큼 변하겠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위치를요 요렇게 표현을 하자. 예. 그리고 그림자 끝의 위치를 요만큼으로 표현하면요. 자, 얘를 x라 그러고 얘를 y라 그러면 x하고 y는요 요 삼각형의 닮은비를 구할 수가 있어. 야, 요 길이가 3m면 요 길이는 1.2m가 되겠죠. 여기 1.8이니까.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1.2 대 3, 2 대 5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x 대 y도 2 대 5가 되는 거지. 그럼 x를 2t라고 하면 y는 5t가 되고요. 그림자 길이는 3t가 되겠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잠깐 다시. 지금 얘가 사람이
매초 2m의 속력으로 일직선으로 걸어가고 있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의 위치를 미분하면 속력이 2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요 길이를 2t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거 대 이거의 비가 2대 5니까 그럼 y의 길이는 5t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그림자의 길이를 3t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근데 구하라는 게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를 t로 표현하니까 3t였잖아. 그지? 미분하니까 3이 돼서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3m p per s가 되는 거야. 요거를요 선생님이 닮음을 이용해서 요걸 x, 요걸 y라 그러면 얘네들의 길이 b가 1.2 대 3, 2 대 5인데 얘가 2t니까 얘가 5t가 되는 거였어. 그치? 그림자의 길이는 3t였다. 길이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시간 t에서의 길이를 t의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미분해서 변화를 구해주면 돼요. 알았죠? 예, 그래. 여기까지 풀어보면 이제 7문제 남았네. 7문제 중에 선생님이 3문제만 풀어드리고 끝날 겁니다. 4시 반이면 오늘도 거의 끝나겠네. 그죠? 예. 옛날에는 하루에 이거 한 단원씩 다 나갔거든. 자, 해봐. 자, 그 다음은 넓이에 대한 시각에 대한 넓이의 변화율. 예. 자,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원이 생깁니다. 돌을 딱 던지면 물이 쫙 나가면서 이렇게 파문 원이 생기죠. 그죠? 근데 얘가 바깥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0cm씩 변화율이 10이래요. 이 반지름의 변화율, R의 변화율이 10이라는 건 R을 미분하면 10이 된다는 거야. 그럼 R은 얼마일까? 미분하기 전에 뭘까? 미분하면 10이야. 미분하기 전에. 얼마길래 미분하면 10이 됐겠어? 변화율을 구하려면 반지름의 변화율이 10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반지름을 미분하면 10이 된대. 그럼 반지름은 미분해서 10이 된다. 적분하면 10을 적분하면 야, 변화율을 구하려면 이걸 미분해야 되거든. 그게 10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10R. 아니, 이게 R이라고. R이 10X라고 해줘야지 될 거 아니야. 미분해서 10이면. 그런데 우리 변화율을 구할 때는 시간 t의 함수로 표현하니까 R이 10t였다. 야, 앞쪽 위에 문제에서도 했던 거 아니야. 얘가 매초 2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2t가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10t인 거야. 그럼 이 넓이는 어떻게 돼?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100 파이 t 제곱이 시간 t에서의 이 원의 넓이가 되겠다. 문제를 구하라는 게요. 돌을 던진 후 2초 후에 원의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 원의 넓이 ST가 100 파이 t 제곱이 됐잖아. 그지? 야, 왜 100 파이 t 제곱이 됐어? 이 반지름을 미분하니까 10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지? 반지름을 미분한 게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반지름이 10t인 거야. 반지름의 변화율이 10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지름을 10t라고 놓고 넓이를 구하니까 100 파이 t 제곱인 겁니다. 그럼 이거 미분하면 이게 200 파이 t인데 이게
넓이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죠? 근데 몇 초 후에? 2초 후에. 그러면 2초 후에 변화율은 t에다 2를 집어넣으면 400파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해줘야 되겠어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 ABC에서 한 변의 길이가 6이래요. 그런데 P는 몇 초 일씩 움직인대요. 요 P의 길이 변화율이 1이래요. 미분하면 1이래. 그럼 이 길이는 얼마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T. 잘했어. 그럼 요 길이는 6-T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요 길이 Q는 B에서 출발해서 몇 초 이씩 움직인다. 변화율이 1에.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2T가 되는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그치? 그리고 나서 요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T 곱하기 6-T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값, 사인 60도 하면 넓이가 나오는 거지. 2분의 1 BC 사인 A 예. 사인 6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요. 얘가 2분의 루트 3t 곱하기 6-t. 전개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t 제곱. 얘네들이 먼저 했다. 플러스 3 루트 3t. 요게 넓이의 시간 t에서의 저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내는 거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면 이걸 미분하니까 이걸 미분하면 이 없어져서 루트 3t 더하기 3 루트 3이 이게 넓이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함수인데 몇 초? 2분의 3초 S 프라임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루트 3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3 루트 3 하니까요. 이게 3이지. 2분의 3, 3 2분의 6, 2분의 9 루트 3. 이게 넓이 변화율이 되는 거야. 알았어? 예. 자, 개념 정확하게 알고 풀어보셔야 돼요. 이해 안 가면 선생님 수업한 걸 다시 봐요. 자, 오늘 마지막 가이드 문제입니다. 자, 일단 얘는 9의 부피를 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 선생님 전화 통화 좀 학원이라고 해야 돼서 여기까지 풀고 있어. 얘는 그 반지름의 길이가 2cm. 이거 일단 구할 때요. 반지름이 R인 9의 건널비야 부피를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이 R인 9의 건널비 부피. 첫째야, 부피 어떻게 돼? 야, 파이 R 제곱 1의 넓이지.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에요. 건널비. 요거 미분하면 나와. 이거 미분하면 3이 앞으로 나와서 4파이 R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부피만 기억하면 건널비는 이걸 미분하면 나오겠습니다. 건널비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면 돼. 네.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고무풍선이 있는데요. 공기를 넣으면 얘가 요 길이의 변화율이 얼마래? 5mm, 0.5가 된대요. 그럼 t초에는 요 길이가 0.5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요 반지름 R은 0.5t 플러스 2cm가 되겠다. 그럴 때 이 구의 부피 변화율을 구하래요. 변화율을 구하려면 시간 t에서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 부피 구이는 3분의 4 파이 반지름의 세제곱.
얘는 2분의 1t 플러스 2가 된 거야. 부피 변화율을 구하려니까 미분하면은요. 이게 3이 내려가서 4파이 2분의 1t 플러스 2의 제곱. 여기까지만 하면 틀려. 얘는 합성함수니까 요걸 미분한 2분의 1도 꼭 곱해줘야 돼요. 속미분한 거. 그래서 요거 하면 2파이 곱하기 2분의 1t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다. 그런데 언제? 4초 후지. 그래서 v 프라임 4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파이에 여기다 4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4는 2니까 4의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32파이가 부피 변화율이 되는 거야. 할 수 있는 걸로. 예, 그래. 그러니까 잘 마무리하면 오늘 진행하는 건 다음 주 토요일 날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일단 풀어봐.